결국 안타까운 비보로 이어졌습니다. 조윤아 양의 시신과 조윤아 양 부모님의 시신 모두 다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고 DNA 검식 결과 일치를 했습니다. 결국 조윤아 양의 가족은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차량을 물 밖으로 인양했는데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완도 앞바다에 바지선이 있고 뒤집힌 윤아 양의 가족 차량이 물 밖으로 인양이 됐습니다. 사체 유실을 막기 위해서 그물로 싼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 저 차량 안에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런 뉴스가 보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윤아 양과 윤아 양의 부모님 3명의 가족의 시신이 모두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트렁크는 열려있는 상태였고 차량 문은 잠긴 상태였고 주차 기어는 파킹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경찰이 내릴 수 있는 해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송곡항 앞바다에 인양된 차량에서 시신 3구가 신원이 확인됐고 한 달 가까이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신 상태가 많이 훼손이 돼 있었지만 유전자 검식 결과 일치했습니다. 운전석엔 윤아 양의 아버지, 뒷자리엔 어머니와 윤아 양이 탑승을 해 있습니다. 행적과 검색 기록을 경찰이 수사해 봤는데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경찰은 이야기합니다. 윤아 양의 부모님은 방파제 추락 충격을 검색했었고 완도 물 시간을 검색했었고 수면제를 검색했었고 가상화폐, 폭락한 가상화폐 루나를 검색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차량 변속 기어 주차 모드로 돼 있었고 결국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주차 모드를 한 상황에서 완도의 물때를 기다려서 물에 잠긴 게 아니냐라는 경찰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부모도 세상의 어떤 그 부모도 저도 박 변호사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이지만 어린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키워드를 조양 부모가 검색한 것으로 봐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 아동 실종을 넘어서서 범죄와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통신금융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서 전반적인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사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온전한 사실관계는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야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 만한 정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황도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제주로 체험학습을 간다고 신청해두고 완도로 왔다는 점, 완도에 도착해서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점, 마지막 날 밤 방 안을 나서면서 조양이 축 늘어진 채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다는 점 등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 정황으로는 굳이 일가족이 완도까지 왔다는 점, 완도에 도착해서도 상당 기간을 지체해 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밖으로 나오면서 조양 아버지의 모습이 상당히 태연했다는 점 등입니다. 아직까지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수사는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각에서는 인양된 차량의 기아가 피해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차를 이용해 물로 뛰어들었다면 그 기어는 뒤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극단적 선택 방법으로 자신이 탄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키는 방법은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차량 사고는 보통 사고이거나 강력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뛰어드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기어가 피로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일부 차종의 경우에는 전기가 차단되거나 충격을 받을 때 기어가 자동으로 피로 돌아가는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인양된 차량에 내부 충격 흔적이 없습니다. 통상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이 탄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킨 경우에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 문을 열기 위한 시도가 있다거나 창문을 깨트리는 시도는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또 다른 사고 내지는 강력 사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였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차량이 바다에 입수하기 전에 일가족의 상당 부분이 사망했거나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바다에 입수하더라도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는 수면 내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이 세 가족에 대해서 부검 실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일가족이 사망하였는지, 그렇지 않고 최종적인 사건 결론이 나기 전에 먼저 가족 내부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여기서 말하는 강력 사건은 누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 사건이 발생한 뒤에 남은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이도저도 아니라면 또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이와 같은 재반 사건 경위를 도와준 제3자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사 자체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채무가 2억으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조윤아 양의 아버지가 지난해 7월에 가계 폐업, 거액을 투자한 가상화폐 폭락 후 생활고 가중될 가능성, 우편안에 채권 추심기간 독촉장 수부, 집 월세는 연체 상태였다. 조윤호 양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채무가 약 1억 원, 조양 어머니 명의의 대출이 3천만 원, 이 전체 채무가 2억 원 이상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이 채무가 2억,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젊은 30대 부부가 그 빚 2억 때문에.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단어 검색어가 누나 그것도 뭐 아직 모르고요. 단어 검색 의뢰를 했는데 뭐 수면제 루나 그런 단어가 검색했다는 통보가 있어서 한두 번이나 된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